안녕하세요. 트러스데이 주식 마스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월 25일 오후 4시 10분인데요. 본격적인 주린이 교육 과정에 앞서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 3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보였어요. 코스피의 경우 2980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의 경우 101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는데 특징적으로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예상대로 0.25% 인상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0.25% 금일 인상되는 거는 시장에 대부분 선반영돼 있었는데 내년 1월 추가 인상 여부가 중요했어요. 이게 시장의 화두였고, 근데 여지를 남겨뒀죠. 현재 같은 경기 지표 회복세 이어지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왜 금리 인상이 우리 주식 시장에 단기 악재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교육에서도 말씀드렸고 저희 체험방에서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논의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술 기업,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한 할인율 자체가 금리를 반영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래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면은 현재 수익이 안 좋아 보이겠죠. 안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과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단기 차입이나 이제 차입금을 통해서 주식 발행도 하지만 차입을 통해서 많은 운영 자금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자 비용 늘면 단기 실적에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면 예적금이나 채권이나 비교적 안전자산에 자금이 분산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여겨지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경기가 진짜 안 좋고 더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상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경제 지표는 시간상 생략하겠지만 경제 지표 나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단행됐다는 점, 그리고 1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주식 시장에 그 점 알고 가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장으로 들어와 보면 이제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세종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공약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단기 조정 받다가 오늘 또 강세 보였죠.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압병실 관련주나 리비안 관련주, 반도체 재료 부품, 여행, 카지노, 확진자 최대치 갱신하면서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왔고, 위드 코로나 기대에 여행 카지노주 한참 들떠 있었는데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언젠가는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최대치 정진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언젠간 갈 거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 짚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은 이제 시장의 예상처럼 1190원대 돌파했고, 이로 인해서 외인 수급 몇 건 악화됐죠. 지난 2거래일인가요? 3거래일 동안 순매수세 유지되면서 이제 환율이 오름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된다, 순매수세가 지속된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저평가라는 반증이기도 했는데, 금일은 이제 중립 이하 포지션으로 전향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 하락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시면
연초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연초 1월 같은 경우는 42조 정도 육박했는데 11월 들어서 20조 중반 정도로 줄었고 많이 준 거죠.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예전만큼 못합니다. 현재 시장은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그때 이제 저가 매수로 대응하면서 이제 하방을 단단히 지지해 주셨던 게 동학개미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작년 이제부터 대세 상승장 코로나 팬데믹 2020년 3월 저점 찍고 쭉 올해 상반기까지 올해 6월까지는 쭉 올랐었는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걸 당연시 여기고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을 사도 대부분 올랐으니까. 근데 월봉 차트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텐데 보세요. 저점 2020년 3월 저점 찍고 이때 팬데믹 쭉쭉 상승했죠. 이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진짜 운이 없지 않은 이상.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조정 흐름 계속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만 보시다가 이제 내 계좌에 이제 손실이 늘어나고 이런 시장 경험하시면서 많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도 실제로 계시고 뭐 미국장이나 아니면 코인 쪽으로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점에서 경험이에요. 경험이 될 거예요. 이런 대세 상승장 경험하시면서 그게 자기 실력이겠거니 했는데 이런 하락장 조정장 오니까 깨지죠. 많은 분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초에는 42조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20조 단위예요. 월 평균이.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약화가 되고 있고 수급 약화 시장에서 보이는 특징 수급 쏠림 현상 심화될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랬고 단기간으로 보면 상승 모멘텀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났고 상승 모멘텀이 이제 부재인 상황 속에서 수급 약화로 당분간 이제 지수는 박스권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수급이 없다 보니까 가는 섹터만 가게 될 거고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도 쉽게 반등 주는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리밸런싱 하반기 올해 말까지 필요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 종목 자랑 빼놓을 수 없겠죠. 보여드릴게요. 100% 투명하게. 일단 10월 5일부터 진행을 했고 저희 체험방에서 이제 누적 총 수익률은 1087%, 1000% 돌파했다고 지난번 교육 시간에 언급해 드렸는데 1087.33%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 이런 안간 종목 마이너스 수익률 다 상계한 겁니다. 상계한 수치고 이 고점 대비 수익률이라서 이제 실제 매매하시는 분들과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면은 100% 수익 구간 들여도 100% 다 드시는 분 진짜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진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10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이면 적어도 200%, 300%는 잘 따라오셨다면 얻는 게 당연하다. 그 정도는. 그리고 이 고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증권가 방송도 다 그래요. 한국경제도 그렇고 뭐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전문가님들 이제 나오셔서 자기가 이제 종목 설명하시고 할 때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수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손실 상계한 누적 수익률이 1000%를 찍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할 52주 신고가 재돌파할 거라고 제가 17일 정도부터 누누이 이제 체험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돌파했죠. 이제 5,920원 아래로 추천한 종목인데 16,80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등이었는데 수익률 단할이 이제 앞질렀어요. 183.78%. 진짜 주옥 같은 종목들 많이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이 실제로 수익률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당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들 들어와 보시고 중요한 거 이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시외 상한가 종목
없었고 급등해서 매수 기회 없던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단타 안 드리고 있고 대부분 이제 단기주나 단기 스윙주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매수 기회 충분하고요. 매도 기회도 분할로 매도할 수 있을 만큼 막 급격히 급등했다 빠지는 종목들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전에 이어서 전에는 이제 유상증자 말씀드렸죠. 오늘은 무상증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설명을 드릴 건데 DKND라는 종목으로 무상증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유상증자 부분은 지난번에 짚어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증자의 의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증자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무상증자는 이제 주식 대금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 받지 않고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해서 주주에게 나눠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재원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에요. 이 부분 알고 가시고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배당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실제로 배당은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라 이제 실제 회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면 무상증자는 자본은 탄탄하게 보이면서 실제로 현금 유출이 없죠.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종종 무상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회계적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데 회사가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본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단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금액이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에도 변동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많아요.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 막는다고 말씀드렸고 배당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본금이 높은 회사는 이제 탄탄한 회사로 회계 재무제표상 보일 것이고 그러면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이제 잉여금 아까 말씀드린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자본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이제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자체에서는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 왜냐면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잉여금,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많은 회사다 이런 신호 효과를 발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연유로 해서 이렇게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무상증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호재로 인식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회계에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자본 총액이 변화가 없고 기업 실체, 기업 가치에는 이제 전혀 영향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그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1대1 무상증자라고 했을 때 5만원 주가가 5만원이었던 회사는 2만 5천원으로 떨어지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더 금액을 크게 하는 게 와닿겠네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회사인데 한 주당 10만원짜리 회사였는데 1대1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착시 현상 나오죠. 더 이제 저렴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제 매수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지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고 이제 이 실제 기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DKND라는 기업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1대1 비율로 공시를 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시 내용 이렇게 주요 내용은 공시를 하게 돼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트에서 이제 DKND라고 치시면 나올 텐데 보시면 무상증자 결정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26일이고 한 주당 신주 발행 주식수 한 주니까 1대1이죠.
2배 늘어나는 겁니다. 주식수. 그러면 신주 배당 기산이 1월부터 기산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의 재원 어디서 갖고 왔냐. 여기 이 회사는 이제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가져왔는데 자본잉여금이죠. 이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둘 중에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한 거고 1대1 비율이고, 이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인데 보시면 11월 26일이죠. 이었죠. 그러면 11월 26일이 언제냐면 내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 신주 발행 기준일은 26일인데 권리락 이렇게 마이너스 50% 이렇게 발생을 했고,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죠. D-2 거래일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26일이면 언제까지 매수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2거래일 전이죠. 11월 26일 2거래일 전이면 25일 아니고 24일 이때죠. 이때 주식을 들고 있던 분에게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 날이 권리락이 발생해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서 수정주가가 반영되는데, 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1대1이었죠. 주식수는 2배가 되지만,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은 그 종가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수가 2배가 됐으니 주가는 반으로 줄겠죠. 이 부분 이제 여기 보셔서 수정주가 만약에 사용을 해본다면 T가 이제 7,500원으로 되고 뭐 5,600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수정 주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전에 그죠? 정확히 15,000원이었어요. 11월 19일 날. 근데 아까 수정 주가를 사용했을 때는 7,500원으로 바뀐 거 보셨죠? 2분의 1로 주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권리락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고, 수정 주가가 반영되는 오늘 첫 거래일이었죠. 쉽게 생각하시면 1대1 비율로 주식 수가 2배가 되니까 주가는 반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는 주가가 대부분 이제 떨어지는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상 뭐 5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2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5만 원짜리, 이렇게 심리상 가격이 낮아 보일 수 있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도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양면적인 모습이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어떤 종목이 무상증자 결정이 났다고 공시가 떠요. 예를 들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26일이라고 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24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권리가 없어지면서 권리락 현상이 발생되고 주가가 2분의 1로 줄고, 이로 이제 인해서 새로운 차트가 그려지는데, 수용 주가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바뀝니다. 이런 부분 알고 가시고,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양면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짚어드릴 건데요. 실제로 무상증자 이제 공시가 나오면 무상증자 이꼴 호재로 생각해서 이제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11월 무상증자 발표한 상장사 6개 회사 중 4개 회사가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호재로 작용해서 이제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는 하는데, 실제로 뭐 17일 무상증자 알로이스도 급등을 했었고, 뭐 제노코, 비즈니스온, DKND 이제 무상증자 발표 당일날 이제 가격 제한법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그런 급등세를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에 옮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 여러 뭐 이제 배당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뭐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실익이 있지만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수정된 주가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인해서 뭐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러는데 실적과도 상관없고 기업의 성장이랑도 전혀 무관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매수에 임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실적도 보시고 어떤 연유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이제 다트 통해서 공시가 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수정 주가 이렇게 권리락 발생한 이후에 이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많아요. 무조건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효과가 발생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은 아닌 점 꼭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무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그 안 좋은 기업, 부실 기업에서 무상증자 이슈를 띄워서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단기성 호재로 공시를 띄워서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팔아 넘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무상증자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다.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고로 기업 본질적인 펀더멘털이나 이 부분, 단기 뭐 개별 이슈나 이 부분을 더 이제 알아본 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짚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